비반 권용찬입니다. 네, 이제 13주차를 끝으로 초기치 공학도 종강을 하게 되어서요. 이번 13주차 동영상 발표는 저희 1주차 이제 위치상 수리부터 시작해서 12주차 분할 교육치까지 저희가 발표했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보면서 선행학습 및 총정리를 하는 그런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습계획서, 수업계획서를 보게 되면은 1주차에는 저희가 위치상 수리를 배웠고 2주차에는 인공치 수리, 3주차는 계상과 첨상, 4주차는 금속상과 하이머 메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주차부터 이제 선택 삭제, 6주차는 이제 어태치먼트, 7주차도 역시 어태치먼트였고요. 이제 8주차 중간고사 과정을 거치고 이제 2학기부터 이제 9주차는 오버덴처, 네, 10주차도 오버덴처, 11주차는 마그네틱 어태치먼트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공부해 보았고요. 12주차는 이제 어태치먼트 오버덴처 그리고 이제 분할 교육치까지 저희가 지금까지 한번 2학기 동안 배워왔던 과정인데요. 그럼 한번 총 정리를 해보면서 동영상 발표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가장 먼저 2학기 개강 후에 배웠던 위치상의 수리입니다. 네, 위치상의 가해진 응력 분포에 의해서 파절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위치 사용 시 위치상이 파절되거나 잠금이 생겨 수리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때 파절 위치를 수리하여 본래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악 위치는 상순절음과 위치의 중앙을 통과하는 정중앙 부근에서 파절이 잘 일어나게 됩니다. 이는 환자의 구개 부위의 중앙 부위는 위치 장착 후에 그다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골이 치밀하고 단단하며 회복된 점막도 비교적 얇습니다. 이것에 비해 악재 부위는 치조골의 흡수 및 변화가 일어나기 쉬우므로 위치를 장기간 사용하면 악재 부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저장력은 구개부의 중앙 부분의 응력을 야기시키게 됩니다. 위치상은 이 부위에 서서히 피로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위치상 변연의 순절음 부위에서 응력이 집중됨으로 인하여 파절이 일어나게 되게 되었습니다. 사진 보시면 같이 가장 잘 일어나는 파괴가 정중구개를 중심으로 한 파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위치상 파절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 과정 중 결함에 대해서 원인을 살펴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왁스 제거에 불충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배열의 잘못, 세 번째로는 매물제 제거 과정에서의 과도한 충격을 가하였을 경우, 네, 무리한 힘을 가하였을 경우에 단차가 파절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연마 과정에서 실수는 연마 시 부주의로 위치를 놓쳐 바닥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벽면에 부딪혀서 위치가 손상이 되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배열의 잘못 같은 경우에는 치조제에서 근접 배열 및 협측으로 벗어난 배열 중에 배열을 하게 되면은 이건 역시 파절의 원인이 되게 되겠습니다. 네, 일치상 파절의 원인에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강한 충격에 의한 파절이고 두 번째로는 재질, 피로가 누적이 되어서 일어나는 파절이 되겠습니다. 네, 레진 위치상 수리의 분류에는 단순 수리 그리고 복합 수리가 있는데요. 단순 수리는 위치상이 두 조각으로 파절되었을 때의 수리를 의미합니다. 수리 방법이 비교적 쉽고 간단하며 수리 후에 정확도가 높습니다. 복합 수리는 위치상의 여러 조각으로 파절되었을 때의 수리를 의미하며 파절면이 많으므로 정확성과 세심함이 주의가 됩니다. 다음은 위치상의 수리 과정인데요. 먼저 이렇게 파절된 위치를 파절되기 이전의 형태로 다시 재결합을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결합이 되면은 이렇게 스틸버 등을 이용하여서 스틸버를 올려놓고 스티키 왁스로 위치 변동이 없게 고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금이가 깨진 부위를
새로운 자가중앙 레진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형성해주고 또 기계적인 유지를 얻기 위하여 도브텔 형식으로 따로 유지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가중앙 레진을 흘려보내게 되고 그 사이로 집어넣고 이제 열 중합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가 직접 실습을 통하여 체험했던 사진들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제가 1학기 때 완성한 총위치입니다. 이거는 교수님께서 파괴를 시켜주셔갖고 정중선을 중심으로 파절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저 역시 이렇게 스티키 왁스로 이용하여서 파절되기 이전 상태로 만든 후에 고정을 시켰습니다. 스틸버 대신에 나무젓가락을 이용하였고 그리고 그 내면에 석고를 주입하여서 모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총위치를 만약에 파절이 되었을 경우 이렇게 복합 수리가 필요한 이렇게 여러 조각으로 파절되었을 때 만약에 파절 조각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파절되기 이전의 형태의 모형을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리가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파절된 부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모형이 경화가 되게 되면은 이렇게 차가중합 레진을 압력하여서 중합을 거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이렇게 새로운 차가중합 레진이 들어가서 압력하여서 중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마 작업을 거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수리가 완료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주차에 배웠던 내용이 인공치의 수리입니다. 인공치의 탈락 및 파절 원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면은 첫 번째로는 레진치의 왁스 제거의 불충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큰 인공치, 치조제에 비해 너무 가깝게 배열했을 경우, 세 번째로는 레진 전입 시 전입 압력이 너무 큰 경우입니다. 네 번째로는 기공 과정에서 부주의이고, 다섯 번째로 환자가 사용 중에 부주의로 파절이 되는 경우입니다. 먼저 수리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일단 기존의 덴처 안에 매립이 되어 있던 인공치와 같은 색상 규격의 인공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덴처바 등을 이용하여서 새로운 인공치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형성해 주게 됩니다. 공간이 형성이 되면은 이제 기계적인 유지를 더 보강하기 위하여서 인공치의 기저면에 유지공을 파주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의 왼쪽 첫 번째 사진이 그 빈 공간을 형성한 부위에 세로 인공치를 한번 끼워본 사진이고요. 그걸 설면에서 보시면은 왼쪽에서 두 번째 사진과 같이 설면에 빈 공간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 빈 공간에 이제 흐름성이 있는 레진을 전입을 하게 되고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레진이 전입된 후에 설면과 측면에서 보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러버볼에 뜨거운 물을 담고 이제 열중압을 거치게 됩니다. 열중압이 거치게 되면은 이렇게 과잉된 부위를 연마 작업을 거치고 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인공치 수리가 완료가 되게 됩니다. 제가 인공치 수리를 했던 실습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그 치상 수리가 완료된 덴처에 중절치를 파절을 하고 그 빈 공간을 형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공치를 자리에 위치시키고 앞에 퍼트를 이용하여서 인공치에 흔들림이 없도록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빈 공간에 레진을 전입하였고 뜨거운 물에서 이제 열중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과잉된 부위를 연마 작업을 거치게 되면서 역시 인공치 수리를 마무리하는 단계를 실습을 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위치상의 개조와 개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먼저 개조의 적응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착 후 3에서 6개월이 지난 즉시 위치인 경우, 두 번째가 잔존 지조제가 흡수되어 위치선과 잔존 지조제 사이의 적합 상태가 불량인 경우, 세 번째는 환자가 의치 재제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갖고 있는 경우이고, 네 번째가 환자가 의치 재제작에 대한
육체적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경우입니다. 네. 제작 개조 과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면은 일단 지그에 모형을 장착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릴라인 지그에 모형 인덱스를 체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그에 모형을 장착한 후에 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면에 위치상 내면에 레진을 전입하게 됩니다. 위치상 전입을 하게 되면 이제 빈 공간에 새로운 레진이 첨가가 되게 되고 다시 레진을 첨가하고 다시 지그에 넣고 고정을 하게 되면은 빈 공간은 채워지고 과잉된 부분은 바깥으로 넘쳐나오게 됩니다. 그 넘쳐나온 부분들을 연마 작업을 거치게 되면은 빈 공간이 메워지게 되고 환자가 퇴축한 만큼의 유지력을 보상해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4주차에는 이제 금속상 및 하이버메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았는데요. 먼저 금속상은 이제 임상적으로 레진상과 금속상에 대한 찬반 양론이 있지만 레진상에 비해 금속상이 더 많은 장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첫 번째는 이제 강도가 우수하고, 둘째 열 전도성이 우수하며, 셋째 아크릴릭 변형을 방지할 수 있으며, 넷째 H상 하부의 조직 변화를 감소시킬 수 있고, 다섯 번째로는 고개 부위를 얇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물감이 적고 발음 장애를 줄일 수 있으며, 여섯 번째로는 의체의 장착감을 높일 수 있고, 일곱 번째는 레진상에 비해 흡수성이 없어 위생적이고 친화성이 우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단점으로는 제작 과정이 복잡하고 제작하기 어려우며 비용이 많이 드는 고비용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버메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버메쉬는 이제 간단한 모형상에 적합을 시킨 상태에서 아크릴릭 수진을 넣고 중압을 거치는 과정을 말합니다. 위치상을 더욱 강하고 더 얇고 가볍고 또 심미적으로 만들 수 있으며 특별한 장비 없이 단시간에 조작할 수 있고 금속의 재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 생물학적으로 적합이 좋은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번에 상악 같은 경우에는 아가 콜드케어를 진행하였는데요. 아가 콜드케어를 진행함과 동시에 저희가 위치 내부에 하이버메쉬를 넣어서 실습을 하는 과정을 거치었습니다. 그 실습 경험을 토대로 한번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형에 이렇게 시트왁스 한 장을 깔아주게 되고 이렇게 핑크 레진으로 인하여 인덱스를 형성해주고 그 안에 핑크 레진을 위치시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진공기를 이용하여서 이제 하이버메쉬를 위에 올려놓고 진공 과정을 거쳐 빈 공간이 없도록 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이트 키링 유니트를 이용하여서 비닐팩에 하이버메쉬를 넣고 광중압을 거쳐 4분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하여 이제 뜨거운 물을 이제 모형 위에 부음으로써 왁스 워시를 진행하게 되고 왁스가 다 녹아서 제거가 되게 되면은 이제 모형의 보더 부부터 2~3mm 상방 정도 길이에 위치하도록 하이버 메쉬를 가위로 불필요한 부분을 절단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레진 전입 시에 하이버 메쉬를 삽입 후 중압 및 다듬질을 거치게 됩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흐름성 있는 레진을 혼합하기 전에 모형에 이제 접착제를 이용하여서 하이버 메쉬를 고정을 하고 네, 레진을 전입하여서 내부에 하이버 메쉬를 위치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하이버 메쉬 실습 과정을 저희가 직접 한번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5주 차에는 이제
선택 삭제에 대해서 한번 배웠었는데요. 네, 선택 삭제는 일단 레진 중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수정하는 기공실의 재부착이나 기공 과정의 치료 과정의 모든 오차를 수정하는 치료실 재부착 과정을 통하여 교합의 부조화나 오차를 수정하는 방법이 선택 삭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선택 삭제 과정에서 지켜야 할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심교합. 첫 번째로는 중심교합, 측방교합, 작업교합과 균형교합을 말하고요. 그리고 전부항교합 순으로 삭제를 하게 됩니다. 각 교합관계에서의 정해진 부위만을 삭제해야 하며 교합부위는 삭제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교합지에 의해 나타난 교합점만 삭제하게 합니다. 가급적 얇은 교합지를 사용하여서 접촉 부위가 정확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매 삭제마다 교합면을 깨끗이 닦고 다시 교합지를 사용하여 정확한 교합점을 파악하도록 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이제 교합지를 넣고 교합시킬 때에는 가볍게 접촉시켜 불필요한 부위가 과잉되게 접촉되지 않도록 합니다. 삭제 도구로 사용하는 연마기구는 가급적 작은 것을 사용하여서 필요한 부위만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심 교합지 선택 삭제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심 교합에서 높은 부위가 있다면 일단 편심 교합을 시켜봅니다. 그래서 편심 교합이 높다면은 커스프를 삭제하고 편심 교합이 높지 않을 경우에는 포사 부분을 삭제하게 됩니다. 이때 높이 판단은 반대측 교도의 접촉 여부가 아니고 절치유도본과 절치유도판의 접촉 여부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네, 오른쪽 교도가 만약에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절치유도본과 절치유도판이 접촉되어 있다면 이는 오른쪽이 낮은 상태가 되고 편심교합에서는 정상 높이가 되어 포사를 삭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측방교합 시 선택 삭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림과 같이 보시면서 설명드리게 되면은 작업직 교합의 선택 삭제는 그림 A번과 같이 협설직 교도가 모두 높으면 상하의 협측 교도와 하악의 설직 교도를 모두 삭제하고 B와 같이 협측 교도만 높다면은 상하 교도를 삭제하고 C와 같이 설직 교도만 높다면은 하악 교도를 삭제하게 됩니다. 다음은 교차 교합의 선택 삭제입니다. 교차 교합 시의 선택 삭제는 A와 같이 중심 교합 시 절치유도 판과 절치유도 핀이 뜯으면서 치아가 접촉하는 높은 부위가 있습니다. 편심 교합을 시켜보아 B와 같은 작업 교합에서 절치유도 판과 유도 핀이 뜨면서 접촉하는 높은 상태가 되면 중심 교합인 하악 설측 교도를 삭제하게 됩니다. 네, 그림에서는 상하의 협측 교도만 닿아 있습니다. C와 같이 유도판과 유도핀이 접촉하면서 교도에 접촉하는 정상 상태면 정상 상태인 경우에는 하악의 중심구를 삭제합니다. 하악 설측 교도를 또 접촉한다면 상하의 중심구도 역시 삭제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선택 삭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제 6주차로 넘어와서 본격적으로 어태치먼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철물 수복의 5가지 원칙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일단 강해야겠습니다. 그래야 환자가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겠고 환자의 구강 내에서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가벼워야 되고 일단 제작 과정이 간단해야겠습니다. 일단 내구성이 우수해야겠고 일단 환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역시 경제적인 면 또한 우수해야겠습니다. 이것이 보철물 수복의 5가지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신 2가지 사진은 이제 클래스프 덴처와 어태치먼트 덴처에 대해 비교해 놓은 사진인데 저희가 이렇게 육안적으로 보기에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 신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제 클래스프 덴처를 보시면은 클래스프들이 전부 다 치아의 외부로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미적으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옆에 오른쪽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어태치먼트 덴처이기 때문에 클래스프에 노출이 없으므로 심미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면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클래스프의 구성부터 보시면은 첫 번째가 오클루전 레스트, 교환면 정지 돌기, 2번이 브래싱암, 하지암이고 3번이 리텐티브암, 유지부, 4번이 풀크럼, 지뢰 받침점입니다. 5번이 어퍼드 모션, 위로 향한 운동이고 6번이 오클루전 퍼스, 교환명입니다. 이렇게 밑에 두 가지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클래스프 어태치먼트가 역시 그 오픈의 원리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픈의 원리를 보시면은 1번이 포스 힘이고 2번이 풀크럼 지뢰 받침점 3번이 레지스턴스 저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프 덴저와 비슷하게 1번에 이제 힘이 작용하게 되면은 2번이 풀크럼의 지뢰 받침점이 되고 3번이 저항력이 되면서 지대치를 이렇게 빼려고 하는 그런 오픈의 원리가 작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태치먼트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태치먼트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첫 번째로는 역시 클래스프가 노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심미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력과 안정성이 우수하며 세 번째로는 지대체에 가해지는 교합업이 교합면이나 인사이저 레스트보다 측은적으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대체에 네, 지대체에 가해지는 힘이 짧아져서 이제 회전력이 작아지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우수한 저작 효율을 가지고 있고 또 다섯 번째로는 유지력의 조절 횟수가 적기 때문에 고철물의 수명 또한 길어지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는 이제 의치의 착탈 시 측방압이 지대치에 덜 가해지기 때문에 치조골을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어태치먼트의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비용이기 때문에 환자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지대치의 길이나 폭에 의해 선택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직각광거리에 대해서 구객 규격에 대해서 제한을 받을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고도한 정밀성과 기술이 요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공 과정이 복잡하여 제작 과정이 어려운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6주차 이렇게 어태치먼트에 대해 배워봤고 이제 7주차로 넘어오면서 어태치먼트의 개요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가찰성 포철물에 이용되는 어태치먼트의 분류입니다. 제일 위쪽에 이제 가철성 포철물의 분류가 있게 되겠고 네, 왼쪽으로 내려오면서 국소위치에 적용되는 어태치먼트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국소위치에 적용되는 어태치먼트로는 일단 치관 내 어태치먼트가 있겠고요. 그리고 치관의 어태치먼트 이렇게 두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제 내려오면은 총위치로 내려오게 되고 총위치 이전에 12시 5분 전 위치 피계 위치로 내려오게 됩니다. 피계 위치 같은 경우에는 뭐 스타드 어태치먼트, 저희가 흔히 말하는 똑딱이 어태치먼트거나 자성 어태치먼트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 어태치먼트로 역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모양과 부착 위치에 따른 어태치먼트의 분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모양과 부착 위치에 따른 분류를 조금 나눠본다면 이제 치관 내에 이렇게 피메일 파트가 있고 위치 부분에 메일 파트가 있어서 치관 내에서 이제 기능 운동이 이루어지는 인터코로날 어태치먼트, 치관 내 어태치먼트가 있겠고, 이제 치관 외에 메일 파트나 피메일 파트가 있고, 또 역시 위치 덴처 부분에 메일 파트나 피메일 파트가 있는 익스트라 코로날 어태치먼트, 치관 내 어태치먼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똑딱이 어태치먼트를 할 수 있는 스터드 어태치먼트이고, 네 번째로는 이제 자성체와 자석의 흡착력을 이용한 마그네틱 어태치먼트, 다섯 번째로는
스플린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바 어태치먼트이고, 여섯 번째로는 액세시리얼이 어태치먼트입니다. 네, 이제 사진으로 본 점 조금 더 알아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보시는 사진이 왼쪽 게 인터코로널 어태치먼트, 치간 내 어태치먼트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는 것과 같이 치간 내에 이렇게 피메일 파트 부분이 있습니다. 이 피메일 파트는 이렇게 치아 내부의 치수가 삭제되지 않을 정도로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이 이제 엑스트라 코로날 어태치먼트입니다. 치간 외부에 저렇게 메일 파트나 피메일 파트가 노출이 되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덴처 부분에 역시 메일 파트와 피메일 파트가 노출되어 있어 치간 외에서 기능 운동이 이루어지는 어태치먼트를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이렇게 스터드 어태치먼트입니다. 스터드 어태치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똑딱이 어태치먼트를 할 수 있고, 이제 어태치먼트에 비해 구승유광이 좋으며 지대치의 상태에 따라 치근과 치간의 비율을 낮게 위치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이제 마그네틱 어태치먼트입니다. 자석 어태치먼트라고도 하며 피겨위치로서 자석을 내장하고 있는 자석 구조체를 위치상의 자석 구조체에 흡착하는 금속판의 자성체를 치아에 매립하고 양쪽에서 작용하는 흡인의 흡착력을 이용하여서 위치를 치근에 고정하는 어태치먼트를 말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중간고사를 볼 때 있던 내용인데요. 교수님께서 이제 교재를 저희가 볼 수 있도록 보내주셔서 그것을 보며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바 어태치먼트입니다. 네, 무치약 부위의 지대치나 치근을 바로 연결하거나 임플란트, 가철성 교유치, 극소위치, 피계위치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지로 연결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바 어태치먼트는 문제가 있는 지대치들을 서로 지지하도록 부목 효과를 높여줄 수 있으며, 만일 사용 후에 지대치 중 하나가 실패한다면 스터드 어태치먼트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작 과정과 제품의 정밀도에 따른 분류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정밀형인 프리시즌 타입과 비정밀형인 세미 프리시즌 타입입니다. 정밀형 같은 경우에는 메일과 피메일 전부 다 귀금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합력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가지고 있으나, 일단 고비용이고 제작 과정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세미 프리시즌 타입은 이제 반정밀형인데요. 이게 플라스틱을 이용하기 때문에 네, 주류 금속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또 제작 과정이 단순하며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분류로 따지자면 이제 조절형과 비조절형인데요. 이제 위치를 어태치먼트 사용 중 하게 되면은 이제 유지력이 마찰 등으로 인하여 저하가 되게 되는데, 조절형 같은 경우에는 그 유지력을 조절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가찰성 위치 등에 사용이 되고, 비조절성 또는 어브드 스테이블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절이 아니라 이제 사용 후 유지력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교체 형식으로 유지력을 보강해 줘야 되기 때문에 가찰성 부분이 아닌 고정성 교지 등에 사용이 되게 됩니다. 네, 다음은
다음은 완합의 어태치먼트인 리지드 타입과 아, 비완합인 리지드 타입과 완합의 기능이 허용되는 리지니언 타입입니다. 비완합 어태치먼트 같은 경우에는 어태치먼트를 이용하여 제작된 부철물이 구강 내에서 장착된 후에 삽입, 철거의 기능 운동을 외에는 다른 운동을 허용하지 않는 어태치먼트를 말합니다. 대부분 치관 내 어태치먼트는 일치상의 기능 운동이 허용되지 않는 비완합이기 때문에 지대치의 치주 건강도가 양호한 경우나 잔존 지대치 및 기타 지지 조직의 건강도가 불량한 경우에 이용이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완합의 어태치먼트 같은 경우에는 구강 내에 장착된 보철물이 기능 시에 지대치에 과도한 하중을 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잔존 지조제로부터 일치상의 기능 운동이 허용되는 어태치먼트를 말합니다. 다음은 일치상의 기능 운동 6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가 클래스 1A 비완합입니다. 어태치먼트 보철물의 구강 내에 장착된 후에 삽입 및 철거 이외에는 다른 기능을 허용하지 않는 그런 어태치먼트를 말합니다. 클래스 1B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1A와 같은 기능의 어태치먼트지만 이제 스크류나 유핀 그리고 다른 기계적인 유지장치 자물쇠를 통하여 메일과 피메일의 결합이 유지가 되는 그런 형태를 말합니다. 클래스 2가 이제 버티컬 수직 운동인데요. 구강 내에 장착된 어태치먼트 부철물이 기능 시의 일치에 저작압이 가해지게 되었을 때 지대치의 유지된 일치상의 교환면의 점막 조직 쪽으로 수직적인 움직임만 허용을 하게 되는 그런 어태치먼트를 말합니다. 클래스 3 이제 힌지는 경첩 운동인데요. 저작압이 가해질 때 일치상의 근심 끝을 기준으로 하여서 상하 움직임만을 허용하는 어태치먼트를 말합니다. 그리고 클래스 4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직 운동과 이 경첩 운동을 동시에 허용해주는 그런 어태치먼트를 말하며, 클래스 5 이제 회전 로테이션 앤 버티컬 무브먼트 회전 운동 같은 경우 회전과 수직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치상이 치조정을 축으로 하여서 협설측 방향으로 회전과 수직 운동을 동시에 허용하게 되는 그런 어태치먼트를 말합니다. 네, 클래스 6 이제 유니버셜 전반 운동 같은 경우에는 위치상이 모든 면에서 전체적으로 움직임을 허용하게 되는 그런 어태치먼트를 말합니다. 다음은 어태치먼트 선택 시 고려사항입니다. 잠시만 찾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성과 구강의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능과 심미,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용, 네 번째로는 위생과 앞으로의 계획, 다섯 번째로는 공간 상태를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네, 구주차로 넘어오면서 이제 오버덴처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는데요. 네, 5분 전 12시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기도 한 오버덴처입니다. 장점으로는 일단 환자의 심리적 안정감을 되찾아줄 수 있고 잔존 치조골의 적은 흡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지 능력이 우수하고 네 번째로는 촉감 식별이 우수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의치의 유지 및 안정성의 증가가 되고 여섯 번째로는 충위치에 비해 저작 기능이 우수합니다. 일곱 번째로는 신밀성이 우수하고 여덟 번째로는 임상술식과 기본 과정이 우수합니다. 아홉 번째로는 당뇨병 환자 등에 유리하고 열 번째로는 치근의 동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이고, 네. 다음은 오버덴치의 분류입니다. 오버덴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스터드 어태치먼트, 바 어태치먼트, 마그네틱 어태치먼트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오버덴처의 치료의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지대치를 선택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지대치의 발치, 동요치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지대치의 치료를 하게 되고 네 번째로는 지대치의 근관 치료, 다섯 번째로는 임시위치의 제작, 여섯 번째로는 지대치의 완성이 있습니다. 완성이 되게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피계 위치의 완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오버덴처 제작 시 고려사항입니다. 지대치의 선택을 하여야겠고 수직 각광거리에 따라서 규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직 각광거리를 고려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악공에 따른 선택, 네 번째가 삽입로, 다섯 번째가 유지, 여섯 번째가 이제 지대치의 치주 상태와 기타 지지력 상태 등을 고려하여서 완합형을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비완합을 사용할 것인지를 선택하여야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장면이 이제 파워 어태치먼트의 조인트 앤 유닛 타입인데요. 이것은 이제 바와 라이더 사이에 이제 스페이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공간만큼의 완합의 효과를 허용해 줄 수 있는 완합형의 파워 어태치먼트입니다. 다음은 이제 리지니언 타입과 리지드 타입 선택 시 고려사항입니다. 기능 시 발생되는 교화법을 지대치로, 잔전 치료제로 교화법을 어느 쪽으로 보낼 것인지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악공에 따라서 선택할 때에는 상악 모두 오버덴처일 경우 이제 상악의 리지드 타입과 하악의 리지니언 타입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상악의 자이언치얼인 경우 하악은 오버덴처, 리질리언 타입을 사용하게 됩니다. 상악 동시에 적용은 금물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합치가 총일치의 경우 리지드 타입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스터드 어태치먼트인데요. 스터드 어태치먼트에 조금 더 심도 깊게 알아보게 되면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제 똑딱이 어태치먼트라고도 하고 이제 바 어태치먼트에 비해서 위생관리가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신 사진이 이제 돌더비 어태치먼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왼쪽 사진을 보시면 이제 원판 같이 디스크가 있는데요. 이것은 레진 중합 후에 이것을 빼게 되면은 이 디스크 공간만큼의 공간이 형성이 되게 되어서 이제 완합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리질리언 타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터드 어태치먼트의 유지력 조절인데요. 이렇게 가운데 부분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피메일 파트가 오므려들게 되면서 유지력을 보강해 줄 수가 있고, 만약 유지력이 너무 강하다 하면은 조금 두꺼운 공구를 넣어주면서 이제 피메일 파트 부분을 벌려주게 되면은 너무 과한 유지력을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교체형에 따른 메일 파트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화이트, 오렌지, 블루, 그레이 순으로 규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지력이 저하될수록 이렇게 오렌지, 블루, 그레이 등의 규격이 큰 메일 파트를 사용하면서 저하된 유지력을 보강해 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10주차로 넘어오면서 이제 바 어태치먼트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았습니다. 네, 먼저 바 어태치먼트의 적응증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은 심하게 흡수된 부분 무치하게 이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파셜 덴처에 이용이 되게 되고, 세 번째로는 이제 오버 덴처, 네 번째로는 임플란트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바 어태치먼트의 장점인데요. 지대치의 치주 건강도가 좋지 않을 경우에 이제 스플린트 효과를 얻어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의지를 쉽게 다룰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제작 시의 안정감과 심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또 임플란트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측방압 감소 및 교화법을 반대측으로 분산시킬 수 있고, 또 부먹의 효과 및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잔존 자연 치아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고, 심하게 흡수된 부분 무치하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스터드 어태치먼트에 비하여 치태 관리와 구강 위생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단점이 있을 수 있고, 또 제작 비용이 비싸고, 또 수직 악강 거리에 의해서 규격의 선택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바 어태치먼트의 장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자면은, 측광압이 이제 클래스 어태치먼트에 비해서 측광압을 견딜 수 있는 부위가 좀 더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먹의 효과를 인하여 이제 교합압을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능 운동이 허용에 따른 바 어태치먼트의 분류인데요.
완화평을 이제 바 어태치먼트에서는 바 조인트 타입, 비완화평을 바 유닛 타입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아까 보신 것과 같이 돌더바 어태치먼트인데요. 이렇게 바와 라이더 사이에 이렇게 스페이서가 있음으로 해서 그 공간만큼 완화배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바 조인트 타입의 어태치먼트입니다. 바 어태치먼트의 분류는 싱글 슬리브 바 어태치먼트 그리고 멀티플 슬리브 바 어태치먼트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싱글 슬리브 바 어태치먼트 같은 경우에는 바가 직선으로 제작이 되어야 되고요. 잔존 치근이나 치아의 직선으로 위치되어 있는 경우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전치부와 구치부를 연결시키는 경우 견치부에서 구부려 바가 긴 쪽에만 이제 슬리브를 위치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지대치의 높이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네, 이제 바를 경사시켜서는 안 되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멀티플 슬리브 바 어태치먼트인데요. 바에 슬리브를 여러 개를 끼울 수 있으며 치두제 외형의 바를 구부려 여러 개를 지대치에 이용하게 됩니다. 슬리브는 바에서 가장 낮은 부위에 위치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음은 이제 슈비거 어태치먼트인데요. 이것은 치근의 경사도가 다른 경우에 이용이 되게 되는데, 네, 경사된 치근 위에 이제 그 메탈 커핑을 제작하게 되고, 이제 스크류로 이제 고정이 되는 바를 위치시킨 후에, 네, 이제 스크류를 고정하게 되어 유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어태치먼트를 슈비거 어태치먼트로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11주차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 마그네틱 어태치먼트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마그네틱 어태치먼트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그네틱 어태치먼트 같은 경우에는 마그네틱 어셈블리 그리고 키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석을 내장한 자석 구조체를 H상의 자석 구조체에 흡착하는 금속반의 키퍼를 치아에 매립하고 양쪽에 작용하는 흡인의 흡착력을 이용하여서 위치를 치근에 고정하는 그런 방식을 이용하게 됩니다. 네, 지금 보신 사진 이제 키퍼 스크류와 이제 마그네틱 어셈블리 사이의 형태에 따라서 나눈 건데요. 이제 스탠다드 타입과 그리고 돔 타입 그리고 프리시즌 타입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스탠다드 타입은 이제 키퍼와 마그네틱 어셈블리 사이가 평평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경우고 돔 타입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가 이제 돔 형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말합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마그네틱 어셈블리의 힘에 대해서 적용하는 흡착력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네, 마그피트 EX, 마그맥스트, 그리고 마그네디스크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밑에 보시면은 600g 펄스, 400g 펄스, 800g 펄스부터 400g 펄스까지 이렇게 힘이 나눠져 있는데요. 이 사이 힘이 이제 마그네틱 어셈블리에 마그네틱 어태치먼트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800g 펄스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흡착력이 너무 강하게 되어서 역으로 정출 효과를 발생시키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400g 퍼스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유지력이 다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자기 회로의 비교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은 먼저 캡 타입과 샌드위치 타입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캡 타입 같은 경우에는 원반상의 자석을 하나의 자극면을 제거하여 요크로 덮는 것을 말하며 샌드위치 타입은 한 쌍의 요크로 직사각형의 자석을 사이에 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마그네틱 어태치먼트와 클래스프를 이용한 경우에를 말씀드리게 되면은 마그네틱 어태치먼트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기계적인 유지 장치와 같이 마모나 파손이 되는 부분이 없어 장시간 사용하여도 유지력이 떨어지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키퍼의 두께나 자석 구조체와 자성체 사이의 공간을 변화시킴으로써 유지력 조절이 가능합니다. 또 세 번째는 의치 표면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심미적으로 굉장히 우수하며, 네 번째로는 자력에 의해서 위치를 흡인하기 때문에 기계적 유지장치와 같이 마모에 의해서 유지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또 위치의 착탈 방향이 자유롭기 때문에 제작 시 설계가 쉽고 고령자와 팔이 부자연스러운 환자에게도 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위치의 착탈 시 지대치에 전달되는 스트레스가 적습니다. 또 일곱 번째로는 이제 수평 방향으로 흡인력이 적기 때문에 지대치에 해로운 측방압이 무리하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또 특수한 기구와 기술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임상 수식과 기공 과정이 간단하며, 의치의 착탈이 자유롭기 때문에 부철물의 디자인이 쉽고 다른 유리장치와 병행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열 번째로는 이제 완성 의치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 자신이 관리하기가 쉽고 지대치의 상태에 맞추어 분담이 가능합니다. 어태치먼트는 유지력의 자석구조체가 근면판에서 떼면 급격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의치의 착탈 시에 지대치에 비기능적인 힘을 가해질 위험성이 적습니다. 13번째로는 이제 작용 범위가 넓으며, 14번째로는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탈락 시 복원력이 발휘하게 됩니다. 다음은 기계적인 유지장치와 자석 어태치먼트를 이용한 경우에 측방력과 회전력을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석 어태치먼트는 수직 방향의 강력한 흡인력을 발휘하지만 흡착한 자석 구조체와 키퍼와는 그 흡착면의 평행한 방향의 힘에 대한 저항력은 매우 적습니다. 이 방향에는 흡착면의 마찰력만이 저항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력은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자석 어태치먼트는 자석 구조체와 키퍼와의 접합면에서 측방압이나 회전력이 발휘될 때 미끄러져 떨어지게 됩니다. 네, 자석 어태치먼트는 위치의 기능 시에 유지치에 유해로운 측방력을 가하기 어려우며 측은의 경사도 일으키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자석 어태치먼트의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문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측방력이 해방되는 일은 그만큼 의치의 유지 또는 안정이 희생이 되게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임상에서 그동안 마그네틱 자석 어태치먼트가 기피되었던 이유는 일단 크기도 문제가 되었고 부식이 되었고 또 자석 구조체가 탈락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기피가 되었었는데요. 근데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이제 발전이 되면서 컴퓨터로 형상화가 되고 또 부식성이 해결되며 자석 구조체가 이제 레이저로 밀봉이 되어서 부식성을 해결하게 되고 또 크기가 소형으로 바뀌게 되면서 지금의 자석 어태치먼트가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그네틱 어셈블리의 변천 과정입니다. 1세대 같은 경우에는 크기도 크고 따로 유지력을 보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었는데요. 이제 2세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음형의 바 형식으로 음형을 형성해 주면서 이제 덴트와의 결합력을 보강해 줬고, 이건 역시 부족하였거나 이제 탈락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3세대에 와서는 이렇게 날개 형식으로 이렇게 돌출 부위를 형성해 주면서 결합력을 보강해 주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조와 소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그네틱 어셈블리는 디뮴계의 히토류 자석을 내식성에 뛰어난 고급 스테인리스 강으로 피복을 하고 레이저 용접에 의해서 밀봉이 되게 됩니다. 키퍼의 측면에는 주조시에 매물지 안에서 키퍼를 소정의 위치에 지지하기 위한 홀더가 부착이 되게 됩니다. 키퍼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자면은 유지봉은 원지름이 0.8mm인 와이어를 측면에 부착을 하게 됩니다. 왼쪽 하단의 그림과 같이 주조시에 키퍼의 위치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마지막을 밴딩시켜 구부려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12주차 마지막으로 이제 분할 교위치 시그멘티드 어태치먼트가 있는데요. 먼저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할 교위치의 장점으로는 기계적인 유지력이 우수하고 평행하지 않은 지電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지대치 선택 삭제가 불필요하며 가철성으로 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구강 위생이 우수하고 시멘트에 접착이나 분리할 수 있도록 분할 형식으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또 미래의 지대치를 살릴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장기간 사용 후 다른 보철무로 전환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치근의 경사가 다른 그런 경우에도 적용을 할 수 있으며 롱 브릿지 같은 긴 경우에 브릿지 워크에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그멘티드 브릿지 워크 제작 시 고려사항입니다. 중간 지대치가 있는 고정성 교육교위치에서는 엔트리얼 시그멘트의 원심 쪽에 피메일을 위치시키고 포스트리얼 시그멘트는 근심 쪽에 메일 파트를 부착하게 되겠습니다. 네, 중간 지대치인 제2소고치가 지렛대에 풀크롬으로 작용을 하여서 전방 견치관이 빠지는 방향으로 힘이 가해져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위쪽에 왼쪽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최후방 거치 쪽에 시멘이 다 녹아나가서 빠져나간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치 시소의 효과처럼 중간지대치가 풀크롬 작용을 하여서 교위치가 흔들리게 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제2소고치의 원심에 이렇게 피메일을 부착시키면은 이러한 시소 효과 같이 회전이 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견고한 고정성 브릿지에 있어서는 중간 지대치가 회전 방향의 기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 지대치 상에서 가동상 연결된 브릿지 워크 같은 경우에는 연결 장치가 브릿지의 회전 방향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네, 풀크롬을 기준으로 하여서 회전이 되려 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시그멘티드 브릿지와 그 분할 교위치 제작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규격이 큰 것은 구치부에 그리고 작은 것은 전치부에 이용이 되게 됩니다. 또 대구치가 약한 경우에는 시그멘티드 브릿지 워크로 제작이 되게 됩니다. 네, 중간 지대치의 원심 방향에 피메일 파트를 형성하게 되면은 그 구치부에 교합력이 가해졌을 때 전치부에서 그 교합력을 지지해 줄 수가 있고 또 전치부에 교합력이 가해졌을 때 그 저장력을 구치부로 전달시키지 않아 약한 대구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튜브랑 어태치먼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인트라코로나 세미 프리시즌 로드 앤드 튜브 어태치먼트이고 픽셔널 리텐션 그리고 플라스틱 패턴 메일과 피메일이고 메일 파트는 캐스트 에즈 파트 오브 크라운 or 파닉 피메일 같은 경우에는 캐스트 에즈 파트 오브 크라운 패턴에 제작이 됩니다. 또 매몰하기 전에 이제 세라믹 로드를 납땜에 부착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피메일 파트 내부에 기포 없이 활택한 면을 얻을 수 있어 이제 결합력이 우수하게 되기 때문에 아주 우수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작 과정에 대해서 좀 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신 사진은 이제 13번 브릿지 워크입니다. 밑에 사진을 보시면 이제 풀 왁스업이 된 그런 사진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것을 시그멘티드 브릿지 워크로 제작하기 위하여 분할 교위치를 이제 양 중절지 사이에 부착시키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세라믹 로드를 끼워주게 됩니다. 이건 역시 매끈한 피메일 파트 내면을 얻기 위해서 곧 세라믹 로드를 끼우게 되고 그리고 스프루를 장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라믹 로드가 위치가 고정이 될 수 있도록 상부를 왁스를 이용해서 고정을 해주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주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주조체 금속이 나오게 되면은
다시 모형에 적합을 시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면에 흑연액을 발라서 적합도를 체크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이렇게 최종적으로 완성된 분할 교육치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분할 교육치를 끝으로 저희가 이렇게 2학기 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총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이제 정말 2학기 개강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종강을 하고 이제 또 2학년 2학기를 마치면서 이제 한 학년을 마무리하는 그런 기점에 와 있는데 이렇게 한 학기 동안 배웠던 과정들을 쭉 훑어보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어 굉장히 좋은 동영상 발표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제 기말고사도 남았고 이제 12월도 남았고 하기 때문에 남은 2014년 잘 마무리해서 또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지금 배웠던 내용들 잊어버리지 않게 또 계속해서 공부해야겠고 또 만약에 나중에 찾아보고 싶을 때 다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요. 2015년에도 지금과 같은 수업 태도 유지하면서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이제 2학기 총정리 및 13주차 동영상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